상실의 우선순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그 망각에도 철저한 경제성과 자기중심성이 존재합니다. 10년 넘게 인간의 본성을 글로 다뤄온 제가 목격한 가장 서늘한 진실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슬픔은 감정이지만 손해는 생존이다. 부모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시간이 흐르며 그리움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으로 승화되거나 무뎌집니다. 왜일까요?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확정된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슬픔은 빠르게 서랍 속에 정리하려 노력합니다. 반면 내가 당한 금전적 손실이나 배신당한 인간관계는 다릅니다. 그것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오늘 내가 마실 커피 한 잔은 내 아이에게 사줄 옷 한 벌을 제약하는 현재 진행형의 고통입니다. 나를 기만한 사람에 대한 분노는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으며 다음에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라는 공포로 이어집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기억하는 방식은 인류는 타인의 죽음보다 나의 결핍에 더 민감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부모의 죽음은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 내가 입은 피해는 부당함의 영역입니다. 억울함은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낙인처럼 찍힙니다. 10년 전 나를 속여 돈을 가져간 사람의 이름은 자다가도 생각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목소리는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비정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기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인간은 나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가장 날카롭게 깨어 있습니다. 부모를 잊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뇌의 배려이며 손해를 잊지 못하는 것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풍경이 되지만 손해는 시간이 지나도 흉터가 된다. 왜 슬픔보다 분노가 질긴가? 10년 동안 수많은 인간 군상을 글로 옮기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비극보다 치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시간이 지나며 무뎌지는 동안 왜 10년 전 때인 돈과 나를 배신한 친구의 얼굴은 어제 일처럼 선명할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완결된 과거와 지속되는 결핍의 차이는 부모의 죽음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자 이미 벌어진 완결된 사건입니다. 슬픔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기억으로 편입됩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극심한 스트레스 상실감을 중화시키려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반면 경제적 손실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사고 싶은 것을 포기할 때마다 그 손해는 현재의 불편함으로 되살아납니다. 미래의 상실, 그 돈이 있었다면 누렸을 기회비용까지 계산하게 되면서 손해는 결코 끝나지 않는 미래형 고통이 됩니다. 사회적 자아에 새겨진 치욕의 낙인. 인간관계에서 입은 손해나 배신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판단력과 자존감에 대한 공격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은 내 생존 본능에 비상벨을 울립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믿었을까? 나는 호구인가? 이런 자책은 뇌의 편도체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부모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에 수용이 가능하지만 관계에서의 손해는 나를 부정당한 경험이기에 뇌는 이를 잊지 않고 저장하여 다음번 공격에 대비하려 합니다. 본능적인 손실 회피 심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는 우리가 얻은 이익보다 잃은 손실의 2배 이상 고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여의는 것은 삶의 일부를 잃는 것이지만 내 돈과 평판을 잃는 것은 내 생존의 도구를 뺏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바나 초원에서 동료의 죽음은 슬픈 일이었지만 내 사냥감을 뺏기거나 무리해서 배신당하는 것은 곧 직계 가족의 굶주림과 죽음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치열한 생존 싸움에서 이긴 후손들입니다. 따라서 내 몫을 챙기지 못한 억울함은 DNA에 새겨진 가장 강력한 경고, 문구가 되어 뇌리에 박히는 것입니다.
비정함이 아닌 생존의 증거란. 사람들이 이 진실을 마주할 때 스스로를 비정한 괴물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인 제 눈에는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생존의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부모를 잊는 것은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은 자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잊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과 내 가족을 다시는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본능적인 다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망각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분노를 기억하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인간은 나라는 감옥에 산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며 숭고한 도덕성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인간의 민낯을 글로 파헤쳐온 작가로서 제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냉혹합니다. 인간은 결국 타인의 죽음보다 내 손가락의 가시가 더 아픈 존재입니다. 망각은 죄가 아니라 본능이다. 부모의 죽음을 금방 잊는 자신을 보며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설계된 방식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뇌는 생존을 위해 망각이라는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그 통증을 잊지 못하면 남은 자도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과 관계의 손해는 다릅니다. 그것은 진통제가 듣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손해는 나를 증명하는 자존의 문제이며 내가 입은 금전적 손실이나 배신당한 기억을 잊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 속에 무시당한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과 노동, 즉 내 생명의 일부를 도둑맞았다는 분노입니다. 나의 신뢰와 선의가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는 굴욕감입니다. 이 기억들은 잊히는 순간 내가 또다시 패배자가 될 것 같다는 공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묘비명보다 나를 속인 사람의 이름을 더 또렷하게 새깁니다. 비정한 진실을 인정하라. 이 비정한 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왜 이리 속물일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살고 싶어하는 인간일 뿐입니다. 슬픔은 흘려보내야 살 수 있고 손해는 기억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 자신의 상처를 핥으며 살아가는 고독한 생존자들입니다. 이 선명한 비정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